안녕하십니까 용훈중학교 여러분.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발해의 발전과 문화, 즉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남북국 시대를 연 발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해의 건국. 고구려가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은 당에 의해 요서지역으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러나 거란이 당에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대조영과 고구려 유민과 그리고 말갈인을 이끌고 만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고구려 유민 플러스 대조영은 발해의 지배계층이 되고요. 말갈족은 발해의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대조영은 당이 보낸 추격군을 물리치고 만주 동부 지역의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정복합니다. 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라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일신라, 발해 이렇게 따로 배우지 않고요. 뭐라고 하느냐,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나 새롭게 나오는 교과서에는 통일신라와 발해 이런 말을 쓰지 않고 남북국 시대라는 말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발해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외적으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해는 어디를 계승했다?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에 이래 가지고 고려 사신 양승경 등이 방문을 마치고 말하기를 고려국왕 대흥무가 천황의 승항 소식을 듣고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삼가 고려국왕에게 문안한다라고 돼 있어서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스스로 고려 또는 고구려라 표현할 정도로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발해를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강하게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발해를 우리 문화 안에 넣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네요. 자, 만주입니다. 만주와 연해주를 아우르며 해동성국을 이루다 해서 이 해동성국이 어디냐? 즉 발해의 가장 전성기 때의 이름입니다. 자, 발해의 성장. 발해는 무왕, 그 다음에 문왕, 그 다음 선왕, 이렇게 3명의 왕에 의해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무왕 때 북만주 일대를 차지합니다. 자, 북만주 일대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당이 흑수말갈, 신라와 손잡고 발해를 견제하자 무왕은 산tung 지방을 공격해요. 다음 세 번째, 돌궐과 일본하고 손을 잡습니다. 즉 외교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죠. 당과 신라에 대응합니다. 그러면 이 말로 무왕 땐 당과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왕의 뒤를 이은 문왕은 무왕과는 다르게 당과 친선관계, 우호관계를 형성해서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요. 수도를 천도하죠. 옮기고 세 번째, 통치체제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볼까요? 자료 톡톡에 발해의 중앙정치를 잠시 봅시다. 발해는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통치제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어디 거? 당의 문물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중앙정치조직은 당의 제도를 본떠 삼성육부입니다.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좌사정, 우사정 안에 있는 충부, 인의, 지혜시 이걸 육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육부. 이 삼성육부 조직은 당의 것을 따왔지만 운영은 어떻게 했다? 독자적이다. 즉 발해에 맞게 운영했다 이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적을 총괄했고요. 그러니까 정당성에서 국적을 총괄한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당성 안에 뭐가 돼 있는 겁니까? 육부가 나와 있죠. 그리고 자사성과 우사성을 설치하여 육부를 관장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구의 명칭도 당과 달랐으며 특히 육부의 명칭은 어딜 따왔다? 그쵸. 유교의 덕목을 따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과 삼성 육부를 비교할 때 발해 중앙정치제도의 독자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육부의 명칭이 유교 덕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자감을 잘 알아놓으세요. 주자감은 뭐냐? 국립대학입니다. 학교예요. 여기는 왕명을 받드는 곳. 증정대는요, 관리, 감찰을 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여기 초록색도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문화가 발전하고 교류가 활발해지다. 자, 발해 문화의 특징. 발해의 문화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를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했어라고 대조영이나 무왕이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해의 문화 곳곳이 다 고구려의 문화를 본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가운데 당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어떤 거? 국제적이면서 독자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해 문화의 특징을 적으시오 이러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역사 탐구 2번에 보면 위의 유물 유족, 즉 발해 문화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거예요. 특히 온돌이라든지 그쵸? 발해의 도성 및 백성의 거주지에서 발견되는 난방시설로 고구려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문화를 계승한 상태에서 당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고 그래서 주요소는 고구려 문화 계승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잊지 마세요. 발해 문화 특징 적으세요 이러면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이 말이 꼭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고구려 문화가 계승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걸 갖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이야. 바로 어떤 거? 정혜공주 무덤. 정혜공주의 무덤이 굴식 돌박 무덤이다. 굴식 돌박 무덤이 고구려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굴식 돌박 무덤이고 정효공주 무덤처럼 고구려와 당의 양식이 혼합된 경우도 있고 수도인 상경성은 당의 장안성을 본떠 건설되었다. 그래서 당의 문물을 수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발해는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어디? 주자감, 그쵸? 포인트 주자감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정혜공주 무덤과 정효공주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석에서 유교 경전 및 중국 역사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 발해의 학문이 높은 수준이었음을 알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편 지배층 중심으로 역시 불교 융성. 그래서 상경에는 많은 사원이 건립되었고 문왕은 스스로 불교적 성왕이라고 일컫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해의 문화의 특징 이러면은 당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당의 문화를 수용은 했지만 독자적인 자기 발해만의 문화적 색채를 띄었고요. 그 다음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것이 주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대외 교류. 자, 발해는 넓은 용토를 보세요. 엄청 넓죠? 넓은 용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하기 위해서 5도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거란도, 영주도,
조공도, 신라도, 뭐 일본도 이래 가지고 5개의 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 그러니까 5개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통해 당, 신라, 일본 등과 문물을 주고받습니다. 당과는 문왕 때 우호관계가 형성된 이후 활발히 교역하였으며 승려와 유학생 등 많은 발해인이 당으로 건너가 문물을 익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일찍부터 친선관계를 유지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많은 사신과 상인이 오가며 교역을 활발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는 건국 초기에는 대립하였지만 사신을 교환하고 교통로를 설치하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해와 신라와의 관계는 초기에는 대립관계였지만 문왕 이후로는 신라와 교류를 하면서 많은 그 관계를 갖다가 개선해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의 멸망을 잠깐 볼까요? 자, 발해의 쇠퇴와 멸망, 9세기 말 귀족의 권력 다툼, 그 다음에로 발해의 국력은 크게 쇠퇴합니다. 그래서 결국 발해는 당의 멸망을 틈타 세력을 확대한 어디? 거란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해 유민들이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으며 다수의 유민은 고려에 흡수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려의 흡수, 즉 왕건의 애민 정책으로 고려의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주민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발해가 거란에 의해 멸망받았다고는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발해의 멸망은 미스테리, 즉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 공격했다고는 되어 있지만 전쟁다운 전쟁 한번 한 적 없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진 발해가 거란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큰 전투도 없이 그 거란에게 멸망당한 것 자체가 미스테리였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역사에서는 발해의 멸망을 정확하게 다루고는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를 하고 있지만 발해가 정확하게 멸망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발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신라말, 즉 신라갈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